안녕하세요. 넷 비즈니스 아카데미 원장 전향옥입니다. 이커머스, 다른 말로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죠.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요. 현재 두 개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판매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경험으로 현재는 컨설턴트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차 시 동안 여러분들에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이해, 그리고 이커머스 개설과 마케팅, 이커머스 상품 등록 판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이해입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외부 활동을 꺼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의류 소비는 6% 하락한 반면에 식품 소비는 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신선식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선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구매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온라인 소비보다는 오프라인 소비가 많았던 상품인데요. 외부 활동을 꺼려하다 보니 이런 농축수산물도 온라인 소비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신선식품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 집 앞까지 배송을 해주고 생각보다 제품이 신선하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가 더욱 많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소비는 소비 패턴의 변화로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신선하고 또 집 앞까지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편리한 걸 느낀 거죠. 그래서 감염병이 끝나고 외부 활동이 자유로워지더라도 소비자들은 다시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상품을 계속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 패턴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키워드는 홈밥, 홈술, 홈투, 홈쿡 모두 홈을 향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밥을 먹고,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서 운동을 하고, 집에서 요리하는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외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외부 활동을 꺼려하다 보니 배달 음식이나 간편 조리식품, HMR 식품 소비가 증가했는데요. 또 그런 반면 집에서 요리를 하는 소비자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외식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직접 장을 봐서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인데요. 직접 장을 본다는 것은 어디서 보는 걸까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해서 요리를 한다는 것이죠. 국내 이커머스 거래액은 40조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20%씩 증가하던 시장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은 6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21년 이커머스 거래액은 5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거래액 중 식품 거래액은 1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 농축수산물의 이커머스 거래액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2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커머스의 종류는 자사몰과 마켓플레이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사몰은 오프라인을 생각했을 때 점포를 하나 차리는 거고, 자사몰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반면에 홍보가 어렵고 운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백화점이나 마트에 입점하는 형태를 마켓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옥션 지마켓 11번가 쿠팡과 같은 사이트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홍보에 이점이 있지만 사이트에 판매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를 다시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픈마켓은 옥션 지마켓 11번가 같은 사이트를 말하고요. 사업자나 개인 누구나 가입해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이라고 합니다. 소셜 커머스는 과거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미용실, 우리 동네 음식점 쿠폰을 판매했지만 지금은 오픈마켓 같이 고정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셜 커머스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오픈마켓과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은 판매할 수 없고
사업자 회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 쇼핑이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쿠팡, 옥션, 지마켓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커머스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 후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온라인 사이트에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구매 안전 이용 확인증은 은행이나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직접 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농축수산물 판매자에게 온라인 판매 동기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자사의 상품을 노출하기 위해서가 1순위였고요. 다음으로는 이게 대세다, 트렌드다, 소비자가 온라인에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게 두 번째를 이었습니다. 농축수산물 생산자들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서 수익이 증대하고 수익이 증대하다 보니 경영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또 자신감도 고취됐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농축수산물 판매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판매 채널은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쇼핑몰 솔루션인데 자사몰과 마켓플레이스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개인 또는 사업자로 회원 가입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판매자가 선호하는 채널인데요. 첫 번째로 마켓플레이스 중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네이버에서 내 상품을 검색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게 됐다면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2%와 네이버 페이 수수료를 내게 되고요. 구매자가 네이버를 통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홍보한 다른 홍보 채널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됐다면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2%를 내지 않고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만 내게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마켓플레이스 중 가장 저렴한 수수료 0%에서 2%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초보자도 너무 쉽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올리려고 하면 판매자는 상품을 이쁘게 꾸밀 수 있는 그래픽 능력도 있어야 하고 또 상품을 올릴 수 있는 인터넷 호스팅도 있어야 하고 또 그 호스팅을 통해서 쇼핑몰에 다시 상품을 보여주는 HTML 능력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상품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축수산물 판매자들도 쉽게 인터넷에 상품을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이버 쇼핑에 내 상품이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네이버 쇼핑이 국내 이커머스 매출의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구매자가 많이 온다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한 상품은 네이버에서 상품을 검색하는 소비자에게 노출이 되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서 상품의 노출 기회나 판매 기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이커머스 시장 현황과 스마트 스토어라는 네이버 쇼핑몰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커머스 개설과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